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한강 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 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전거길을 따라 달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0월 3일 개천절 저녁 7시 57분입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잠실 석촌호수까지 약 5km 정도 달리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한강 자전거길 길 따라서 달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세 곳에서 활약을 하셨던 두 분의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2009년에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아이비리그 중에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에 선임이 되셨고, 3년 후에는 2012년에는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또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에 선임되기도 하셨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김용 박사님이죠. 김용 박사님. 자, 그분과 또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시절에 고시 3관왕을 하셨던 고승덕 변호사님, 그분도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서 3군데에서 활약을 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인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하셨고, 또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신 김용 박사님, 이분이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서 3곳의 대학에서 활약을 하셨고요. 또 고승덕 변호사님도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 3곳에서 활약하시기도 했고,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에 고시 3관왕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50개 주 중에 4개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용 박사님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분은 아버님께서 6.25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혈혈단신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시고 1964년에 미국 아이오와 주로 이민을 가셔서 치과 의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민 가실 때 나이가 아드님이신 김용 박사님, 그분의 나이가 5살 때 1964년에 미국 아이오와 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김용 박사님은 195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64년이면 5살의 나이로 미국 아이오와 주로 이민을 가신 겁니다. 이민 1.5세대죠. 참고로 그 김용 박사님의 아버님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치과 의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머님은 경기여고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이오와 대학에서 태괴 이황 선생 철학 연구라는 제목으로 아이오와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김용 박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으로부터는 근면정신, 어머님으로부터는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 정신, 남을 존중해라, 이런 정신을 배우고
미국 북동부 지역의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시고, 아이비리그 대학 8개 대학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연도 순으로 설립된 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서쪽 케임브리지 지역에 1636년에 설립된 하버드 대학, 또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에 1701년에 설립된 에일 대학교, 또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1746년에 설립된 프린스턴 대학교,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에 1754년에 설립된 컬럼비아 대학교, 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1755년에 설립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그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1764년에 설립된 브라운 대학교, 또 뉴햄프셔주 하노버에 1769년에 설립된 다트머스 대학교, 마지막으로 뉴욕주 북서쪽 이타카라는 도시에 1865년에 설립된 코넬 대학교, 이상 8개 대학이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인데요. 그 중에 김용 박사님은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소지하는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가셔가지고 의대를 졸업하시고 의학 박사 학위, 그 다음에 인류학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자, 어머니로부터 이타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타주의 정신을 유년 시절부터 배우셨기 때문에 하버드대 의대 시절에도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각국의 결핵 환자 퇴치를 위해서 수많은 치료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그 치료제를, 결핵 치료제를 받은 나라들, 페루, 러시아 등 여러 나라인데요. 그 나라들의 결핵 환자의 80%가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동을 한 어떤 건설업자가 무려 3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40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하버드대도 그것에 감동을 해서 28살에 그 김용 박사님에게 교수직을 제안을 해서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또 세계보건기구 WHO의 에이즈 담당 국장을 하시던 시절에는 기존의 에이즈 치료자 숫자가 30만 명 정도였는데요. 그의 5배인 150만 명 수준으로 치료자 숫자를 5배를 늘렸습니다. 그 정도로 인류 복원에 기여하신 분이 김용 세계은행 총재, 또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을 하신 분인데요. 그러한 공로가 인정돼서 2009년에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이 되셨고요. 그게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세계 최초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이 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인 2012년에는 버락 오바마 44대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세계은행 총재에 지명이 돼서 세계은행 총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 교수 시절에는 한국에서 유학을 온 그 학생들에게 이타주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자, 영어로는
The world's trouble is your trouble. 즉 세계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다 라는 이타주의 정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타주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영어로 The world's trouble is your trouble. 세계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다 라는 이타주의 정신. 세상의 어려운 곳에 외면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인류 복원을 위해서, 인류 복지를 위해서 기여해라, 이런 정신을 하버드대 의대 교수 시절에 한국에서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 하버드대 다른 나라들의 재학생들도 대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만든 분은 바로 아버지께서 근면 정신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남을 존중하는 이타주의 정신을 가르치셔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국의 그 학부모들은 그분 말씀입니다. 그분이 언론과 인터뷰하신 내용을 빌려 말씀드리면,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의사나 변호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일반적인데요. 반면에 미국 사회는 그런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정신이 더 강하다. 그래서 그 하버드대 의대 교수 시절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정신을 배양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모토가 The world's trouble is your trouble. 세상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라 라는 생각을 갖고 세상 어려운 곳에 방관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봉사, 헌신해라, 이런 정신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 김용 박사님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시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37살의 나이로 결혼하셔서 자녀분들도 늦게 출산하셨는데 아드님이 2분이라고 제가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자, 이상 김용 세계은행 총재님 역임을 하셨죠. 그러니까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3곳에서 활약하신 거죠. 자, 최초에는 브라운 대학,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를 또 다니시면서 의학 박사 학위와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까지 하신 거기 때문에 브라운대, 하버드에서는 수학을 하신 거고 공부를 하신 거고, 다트머스 대에서는 총장직을 수행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상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또 전 다트머스 대학 총장님의 그 생애를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고승덕 변호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님은 1957년생이신데요. 자, 이분은 어떤 타이틀로 유명하냐면,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에, 서울법대 재학 시절에 고시 3관왕을 하셨는데요. 사법시험은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는 수석, 외무고시는 차석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고시 3관왕을 서울대법대 재학 시절에 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판사 생활을 하셨다가 나중에 변호사로 옮기셨는데요. 그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가셔가지고 잠실대교 남단 들어왔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셔가지고 아이비리그 8곳 중에 3곳에 해당되는 하버드 대학교, 에일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이상 3곳에서 로스쿨을 다니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승덕 변호사님께서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 3곳의 대학에서 로스쿨을 다니셨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에일 대학교 로스쿨 이상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 3곳의 대학의 로스쿨을 다니셨고, 그 다음에 미국은 주마다 변호사 시험을 시행하는데요. 미국 50개 주 중에 4개 주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예전에 포스코, 현재 재계서열 5위가 포스코 그룹인데요. 포스코 그룹의 창업자, 설립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1년도인가 그 무렵에 박태준 초대 회장이 계셨죠. 포스코, 옛날에는 포항제철 포철이라고 했는데요. 포철의 초대 회장, 박태준 초대 회장의 사위였었죠. 그러다가 이혼하시고 지금은 경향신문 여기자님과 재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는데요. 과거에 수년 전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중도에 포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따님께서 무슨 선언을 하셔가지고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보궐선거인지 일반 선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서울시 교육감 그 선거에서 중도 포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2024년 10월 3일 개천절인데요. 이번 10월 15일인가 전국적으로 보궐선거가 있죠. 그 중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승덕 변호사님 관련해서는 제가 2011년에 그분의 강연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님의 강연을 2011년도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에 직접 강연을 들었는데요. 2시간 동안 강연 주제는 ABCD 공부법입니다. ABCD 공부법. 고승덕 변호사님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고시 3관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아이비리그 중에 3곳을 졸업하시고 판사 생활도 하시고 그야말로 공부의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분이 ABCD 공부법에 관해서 강연을 하신 걸 제가 2011년도에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요지는 그만큼 공부를 스스로 알아서 척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자발적으로 남이 공부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알아서 척척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심어주는 요지의 강의였습니다. 자, 제가 잠실대교 남단에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호가 곧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올림픽대로에서 잠실역 사거리로 진입하는 차들이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란불에 신호를 건넜습니다.
자, ABCD 공부법이 뭐냐면 알파벳 ABCD입니다. 사람에는 등급이 있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나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사람에는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아래 등급이 D인데요. D, 알파벳 D. D는 뭐냐? 영어로 드랍입니다. 드랍, 떨어뜨리다. 드롭, DROP, 드랍. 자, 이건 인생의 낙오자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 공부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는 학생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해도 안 하는 직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립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ABCD 공부법 4등급 중에 D등급이 가장 최하위 등급인데요. 영어로는 드롭, 떨어뜨리다, 인생의 낙오자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라 해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공부를 아무리 하라 해도 안 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D등급, 인생의 낙오자, 드롭. 그래서 알파벳 D를 따서 D등급. 그 다음에 그 위에가 C등급입니다. C는 영어로 common입니다. common. 보통의라는 뜻이죠. 보통의. 보통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뭐 수학 과목 공부해라고 하면 그 수학 시킨 것만 한답니다. 시킨 것만. 또 직장에서도 어떤 일 하라고 하면 그 시킨 것만 그것에 한해서 한다고 합니다. 더 하지도 않고 시킨 것만 하는 거. 그걸 보통 등급, common. 영어로 common, C-O-M-M-O-N, common. 그래서 그런 보통 등급을 C등급, common이랍니다. common C등급. 시킨 것만 하는 직장인들 또는 시킨 것만 하는 학생들을 보통 등급, common C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B등급인데 B는 영어로 better입니다. better. 비교급 better죠. 더 좋은, 더 위에, 더 상위에, 이런 의미. 그게 바로 better죠. better. 자, 잠실역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자, 잠실역 사거리에서 롯데월드타워를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있고, 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접해 있습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 조깅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잠실역 사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백화점입니다. 자, 여기 교육감 선거한다고 막 현수막이 있죠. 교육감. 엄마 교육감은 조저녁이지 라고 현수막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교육감은 조저녁이지 라고 잠실역 사거리 북서쪽 코너에 현수막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롯데백화점 잠실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비추고 있는 남쪽 방향이 잠실 석촌호수 방향, 제가 가고자 하는 잠실 석촌호수 방향,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동쪽 방향인데요, 아니 서쪽 방향, 이쪽 서쪽 방향으로 약 3km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반대로 동쪽 방향,
동쪽 방향 약 1.5km 지점에 올림픽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에 약 한 600m 지점에 잠실대교 남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월드타워라고 되어 있는데요. 월드타워 이 빌딩 너머에 현대해상 화재보험 빌딩 있는데요. 그 건물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랭킹 1위 쿠팡 본사 건물이 전방 약 200m 지점에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다시 보여드립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자, 하단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롯데월드타워의 하단부, 그 다음에 중단부, 그 다음에 상단부입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그 ABCD 공부법 중에서 이제 B등급이 비교급 베러인데요. 무엇보다 낫다, 더 낫다 이런 의미죠. 베더. 그러니까 직장에서 한 가지 일을 시키면 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두 가지 정도를 하는 거. 또 공부도 수학 공부해라라고 하면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나 국어도 하는 거.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더 하는 거. 이건 보통 보통 등급보다는 좀 더 낫다고 해서 비교급 베러 B등급입니다. B등급. 시킨 것만 하지 않고 보통 등급은 시킨 것만 하는데요. 반면에 비교급 베러는 시킨 거 외에도 한두 가지 더 하는 경우, 그게 바로 B등급입니다. B.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상 등급이 A등급이죠. A등급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하는 것. 직장에서 일을 안 시켜도 알아서 척척하는 것. 또 학생들도 공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척척하는 것. 자, 그런 등급이 에이스입니다. 에이스가 최상위 등급 에이스 아시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하는 직장인들 또는 학생들, 이런 분들을 에이스 A등급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래 등급이 드롭, 첫 글자를 따서 D등급, 그 위에가 보통 등급, 커먼, 첫 글자를 따서 C등급, 그 위에가 베러, 첫 글자를 따서 B등급, 그 위에 가장 최상층이 바로 에이스, 첫 글자를 따서 A등급입니다.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립니다. 자, 이곳 석촌호수 사거리인데요.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 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 2016년 말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 3일에 대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비는 4조 원입니다. 4조 원. 그 다음에 밑바닥층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인데요. 밑바닥층의 면적은 축구장 크기의 면적이고 꼭대기층의 면적은 농구장 크기의 면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롯데월드타워의 건물 외형이 뭘 닮았습니까? 뭘 형상화했을까요?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필묵 중에서 붓입니다. 붓필이라고 하죠. 붓글씨 할 때 붓을 형상화한 겁니다.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붓을 형상화한 게 롯데월드타워의 외형입니다. 자, 신호 받겠습니다. 이제 계속 남쪽으로 이제 한 70m만 가면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도착합니다. 자, 50m만 가면 잠실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가 송파대로입니다.
북쪽의 잠실역에서 남쪽의 복정역까지 약 8km 정도 뻗어 있는 송파대로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쪽 방향 경기도 성남시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송파대로가 왕복 10차선입니다. 자, 남쪽 방향 경기도 성남시 방향입니다. 자, 드디어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자, 가방을 내리고요. 자,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호의 남쪽 조깅로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입니다. 서호의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찾은 이용객들이 초승달 모양의 유람보트를 타고 석촌호수 서호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 풍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 풍경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다시 여기서 저를 찍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0월 3일 개천절 저녁 8시 27분입니다. 제가 아까 한강 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출발해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까지 약 한 4.5km 정도 되는데요. 달려오면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자, 32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곳 보고 계시는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0월 3일까지 22년 7개월 3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22년 7개월 3일 동안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9%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6,800km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한 바퀴 반, 즉 3.4km씩 22년 7개월 3일 동안 달려온 셈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승덕 변호사님 관련해 가지고 ABCD 공부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든 뭔가 하려는 의지력이 강하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야 되는 의지력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ABCD 공부법에 담고 있고요. 제가 13년 전인 2011년도에 고승덕 변호사님으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은 공부를 원래 광주 무등중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하셨는데요. 경기고등학교로 유학을 왔는데 경기고 재학 시절에 한 반에 60명이었는데요. 처음에 경기고 1학년 때 꼴등에서 1, 2등을 다퉜었답니다. 경기고 재학 시절에. 광주 무등중학교에서는 전교 1등을 하셨는데 경기고등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인 경기고등학교 오셨을 때는 반에 총 60명 중에 꼴등에서 2, 3등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꼴등에서 1등부터 5등까지는 뒤에서 하위 1위에서 5위 학생들은 부모님들을 소환해 가지고 닥달을 하셨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작심하고 공부를 하셔 가지고
부유한 집안은 아니어서 난방이, 겨울엔 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 몸이 떨리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추위를 이겨가면서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고요. 하루 17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17시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다 공부하는 데 투자하기 위해서 하루 17시간씩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식사 메뉴가 뭘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고승덕 변호사님이 좋아하시는 식사 메뉴가 뭘까요?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왜냐하면 식사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식사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일반 밥을 먹게 되면 젓가락질, 숟가락질을 각 음식 반찬에다 젓가락질 하려면 책에 집중을 못하니까 비빔밥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모든 반찬을 섞어가지고 비빔밥으로 만들어가지고 숟가락질만 입에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시선은 책에다 둘 수 있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책을 보기 위해서, 식사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비빔밥을 주 메뉴로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가 비빔밥이라고 13년 전 2011년도 제가 고승덕 변호사님의 직강을 들을 때 그 ABCD 공부법 강연에서 그것도 소개해 주셨고요. 또 서울대학 시절에 고시 3관왕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고시 3관왕을 다 하셨습니다. 졸업하고 하신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시절에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 차석, 그 다음에 서울법대 수석 졸업, 미국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하버드대, 에일대, 컬럼비아 대학에서 로스쿨을 다니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50개 주 중에 4개 주에서 변호사 자격 시험을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판사 생활도 하셨었고요. 자, 그분이 또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왜 고시 3관왕에 도전을 하셨냐면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미팅을 해야 하셨는데 애프터 신청이 없었답니다. 애프터 신청. 그래서 자신의 키가 좀 작아서 애프터 신청을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 길은 바로 공부에 올인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에 올인을 해서 서울법대 재학 시절에 고시 3관왕을 하셨다고 합니다. 키가 몇일까요? 키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키가 169cm입니다. 키가 169cm. 그런데 본인은 이제 키가 작아서 미팅 후에 애프터 신청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고 나의 신체에 그런 키 작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고시 3관왕에 도전해서 서울법대 재학 시절에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 차석을 하시는 재학 시절에 고등고시 3관왕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13년 전 ABCD 공부법 강연, 직강을 제가 들을 때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을 보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롯데월드타워. 자, 먼저 송파대로입니다. 자, 송파대로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방향이고요. 반대로 잠실 석촌호수 동호 방향이고요. 이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가 바로 이 도로 밑에 있습니다. 자,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설치되어 있고 송파대로 북쪽 방향입니다. 전방 약 400m 지점 잠실역 사거리, 전방 약 1km 지점이 잠실대교 남단, 반대로 전방 남쪽 방향인데요. 남쪽 방향 전방 약 8km 정도 지점에 지하철 8호선 복정역, 그곳이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접경지대이고요. 그 근처에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립니다. 자, 제 가방을 저기 놔뒀는데 누가 안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접해 있고요. 또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전방 제가 북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400m 지점이 잠실역 사거리고 잠실역 사거리의 남동쪽 코너에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접해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아이비리그,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3개 대학을 다니셨던 바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님, 그 다음에 고승덕 변호사님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0월 3일 개천절 저녁 8시 36분입니다. 자, 제가 달려왔더니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까지 달려왔더니 약간 땀이 흐릅니다. 자,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또 금요일 직장에서 또 열심히 활약하시고요.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 1년 중 가을 중에서도 가장 좋은 달이 10월입니다. 10월 행복하고 즐겁고 뜻깊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보람찬 10월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마무리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가방이 무탈한지 보겠습니다. 가방을 대각선 방향으로 메고 달려왔는데요. 네, 가방 보이시죠? 가방 제가 내려놨습니다. 가방 제가 내려놨는데요. 자, 이 가방을 대각선 방향으로 메고 달렸습니다. 자, 여기 조깅로 풍경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에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 2563m인데요.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가 됩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0월 3일까지 무려 22년 7개월 3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면서 42.19km, 26.4마일 배고리길을 101회 완주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의 풍경이고요. 그 다음에 서호 한복판에 초승달 모양의 유람보트를 타고 유유자적하는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이용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초승달 모양의 유람보트를 타고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유유자적하고 있는 시민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이용객들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쪽 조깅로에 수많은 인파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